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 맞추다 코드 유얼 피직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교육청 모의고사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어제 여러분들 구평을 잘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면 역학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6평에서 만나본 문제들과 조금 결이 다르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대비가 안 돼 있었다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처음에 접근 자체를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조금 높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준으로 저는 메가스터디라는 곳에서 등급컷을 한번 보고 왔는데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1컷이 47, 네, 2컷이 43, 3컷이 38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컷이 47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 수준에서 난이도의 문제에서도 1컷이 47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 시험이 마냥 쉽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히. 마냥 쉽지는 않았는데 1컷이 47이다 라는 거는 고인물들이 벌써부터 있다라는 거죠. 고2부터 이미 고인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3 올라가면은 당연히 N수, 재수생, 언니, 오빠들 모두나 형들이랑 만나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고인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등급컷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은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워낙 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복습하신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항상 몇 점? 만점을 목표로 한번 달려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답률 1위가 20번으로 나왔고 오답률 2위가 10번, 오답률 3위가 8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8번은 연력학이고 10번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야. 근데 상대성 이론이나 연력학이 오답률 2등, 3등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역학만 너무 대비를 하시고 비역학을 너무 등한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연력학과 특상 한 문제씩 보면서 이런 내용을 배웠었지라는 것도 복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 봅시다. 1번. 그림 가에서 나는 연직 위로 던진 공깃돌, 곡선 경로로 운동하는 팽이, 곡선으로 날아가는 제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가는 연직 위로 올라가니까 점점 속력이 느려지겠죠. 공깃돌의 속력은 변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팽이의 운동 방향은 곡선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운동 방향이 안 변해? 그죠? 변하지 않죠. 디귿 다에서 제기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냐 하는데 곡선으로 날아가면서 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R자임이 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쵸? 어디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R자임이 0이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1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봅시다. 핵반응인데요. 살짝 계산이 있죠. 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은 표는 원자의 기억 니은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이거 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셔서 푸셔야죠. 여러분들은. 그죠? 지금 보시면은 양성자수가 니은이 36이래. 그치? 그럼 너 양성자수가 밑에 들어가는 숫자니까 밑에 숫자가 36이네? 그럼 전하량 자체는 보존돼야 되니까 56 플러스 36 플러스 0이 0 플러스 너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의 전하량은 92겠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기억의 중성자수가 143인 걸 줬어요. 그쵸? 우리 여러분 질량수라는 건 뭐였어?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였죠. 그쵸? 근데 지금 중성자수가 143개라고 알려주고 있고 우리 양성자수는 방금 구한 92개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몇 개예요? 235가 질량수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실 때는 235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도 전체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니까 235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저기 바륨에 써있는 141 플러스 니은의 양성자수겠죠? 니은의 양성자수란다. 니은의 질량수. 여기 들어갈 수. 니은의 질량수와 중성자가 3마리 있으니까 여기에 질량수는 3이겠죠. 요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몇이겠다? 너가 236이고 4니까 92가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92네요 라고 하시면 되고 밑에는 그냥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1, 0, n. 아, 너는 중성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질량 결손은 가에서는 약 200MV가 나오고요. 지금 나에서는 17.6 나오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가에서 훨씬 질량 결손이 많이 되니까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많이 튀어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니은, 기억의 질량수는 235 맞습니다. 디귿, 디귿은 중성자이다. 맞습니다. 예, 기억, 니은, 디귿을 넣어놓고 니은을 안 물어보면은 좀 섭섭하다. 그죠? 네, 그래서 요 91을 물어봤으면 약간 계산이 들어갔겠지만 사실 91을 몰라서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위치 시간 그래프죠. 위치 시간 그래프. 그러면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뭐 기억했어야 돼요? 기울기라는 걸 기억했어야지. 그치?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였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엔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쵸? 아,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안 변한다는 건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인 거지. 그럼 지금 10초 동안 6m 갔으니까 A는 등속도로 0.6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기억.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이 지금 A랑 B랑 비교해라라고 하는데 A는 평균 속력이 안 변해요. 왜? 속력값 자체가 안 변하니까. 그럼 B만 구하면 되거든? B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걸린 시간분에 내가 이동한 거리 구하면 됐었죠. 지금 5초 동안 B는 6m 이동했네. 아, B의 이때까지 평균 속력은 1.2m/s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B가 더 크네요. 니은 7초일 땐 이때거든. A는 지금 9에서 3 쪽으로, 그러니까 6에서 3 쪽으로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B는 0에서 3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맞죠? 디귿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 거리는 A는 그냥 쭉 갔으니까 A는 6m 이동한 셈이고요. B는 6에서 0까지 갔어. 그러니까 6m 이동했다가 0에서 다시 3까지 갔으니까 3m 더 이동했죠. B는 9m 이동했겠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2번 니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죠, 그쵸? 4번. 그러면 학생 A, B, C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 이천이 A, B, C에 따라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A는 5에서 3 차이고요. B는 3에서 2 차이, C는 5에서 2 차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학생 A.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게 누가 봐도 불연속적이잖아. 그치? 컸다가 작았다가 갑자기 확 작아졌다가. 그죠?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입니다. 학생 B,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에너지 준위 파트에서는 요거 기억해야지. 이때 광자가 가지는, 빛이 가지는 광자 에너지는 진동수랑 비례하고요. 파장이랑 반비례한다라는 공식을 기억하셔야죠. 지금 보시면은 빛의 파장이 짧다는 거는 진동수가 크다는 거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빛의 파장이 누가 더 짧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누가 더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A에서는 적외선이 방출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3에서 2로 떨어지죠. B는 가시광선이 떨어지는 발머 계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절대 파셴 계열이 발머 계열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A에서가 더 짧지 않아라고 가셔야죠. 오케이. 학생 C. 이 C는 5에서 2 차이는 5에서 3 차이와 3에서 2 차이를 더한 값과 같겠네요. 왜? 어차피 이 차이 값이니까 이 C라는 거는 A 플러스 B로 가셔도 되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이게 틀린 거였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는 맞는 거였지. 왜? 에너지라는 건 진동수랑은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맞는데 람다는 어떻게 해줘야 돼? 파장은 반비례 값이니까 이렇게 반비례 식으로 써줘야지 맞는 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랑 C가 맞으니까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봅시다. 5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5m/s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데요.
나는 두 마리가 충돌한 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A, B의 질량을 알려줬고요. 이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충격량은 뭐랑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겠다. 그치?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초과하면 보존된다 라는 거 이용하시면요. A는 3 곱하기 5니까 처음 운동량이 15, B는 6 곱하기 V니까 6V만큼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A는 왼쪽으로 V로 가잖아. 그치? 그러면 방향 고려해 줘야 되니까 운동량이 마이너스 3V구나. B는 플러스 18이구나 라는 건데 두 마리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후로 보존이 돼야 되니까 15 플러스 6V라는 식이 뭐랑 똑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3V 플러스 18과 같다는 거죠. 즉 9V가 3이니까 V가 3분의 1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봐봐. B의 처음 운동량이 V가 3분의 1인 걸 넣어주면 플러스 2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B가 운동량이 2에서 18이 됐죠. 그쵸? 아, 그러니까 너 운동량은 얼마가 변했겠다? 당연히 16이 변했겠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16.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해결하시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오케이. A로 봐도 B로 봐도 똑같아. 왜? 두 마리가 충돌할 때는 두 마리가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이 똑같죠. 봐봐. A도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16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4번 16 뉴턴 곱하기 세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6번 봅시다. 6번. 그림과 같이 물체 AB가 시간 t는 0일 때 점 P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할 때, 아, 여기에서 반대로 V로 출발한대요. 그쵸? 그 다음에 t는 t0일 때 A는 점 Q를 지나고요. B는 R에서 정지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런 거 알아야 돼. 이거 무슨 유형이야? 동일 빗면 두물체 유형이죠. 그쵸? 동일 빗면 두물체는 어차피 똑같은 빗면에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무관하게? 질량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금 A와 B는 질량에 무관하게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B가 T0 동안 V만큼 줄었잖아. 그럼 A는 T0 동안 V만큼 늘었겠죠. 그러니까 Q는 2V의 속력으로 A가 Q를 지나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걸린 시간이 T0라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도 구할 수 있지. 뭐 이용해서? 평균 속도 이용해서. B는 여기에서 V고 여기에서 정지니까 이때 동안 평균 속력이 2분의 1V죠. 그쵸? 2분의 1V인데 T0만큼 갔으니까 2분의 1V T0만큼이 요 거리겠고요. 얘는 평균 속력이 2V 플러스 V 나누기 2니까 2분의 3V고 똑같이 T0만큼 갔으니까 2분의 3V T0만큼 거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R에서 Q까지는 2V T0구나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기억. A의 가속도는 T0 동안 V 줄으니까 얘는 T0 동안 V 늘었으니까 T0 동안 V만큼이 변하는 거죠. 2V가 아니라 V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니은 Q에서의 A의 속력은 2V 맞습니다. 디귿 Q와 R 사이의 거리는 2V T0죠. 답은 니은으로 가시면 되고 니은이 몇 번이니? 니은은 2번입니다. 오케이. 니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페이지였는데요. 1페이지는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 아주 무난했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2페이지 들어가 봅시다. 2페이지. 뉴턴 운동 법칙이죠. C를 끊기 시작합니다. 이제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했대. 정지. 정지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정지했다는 건 뭘까? 정지했다는 건 R자 힘이 0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지했다는 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MA에서 A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M 곱하기 A를 해도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R자 힘이 0인 상황을 주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야. C가 1로 받고 있는 힘이 40N이겠죠? 중력. B는 어차피 중력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수평면이 떠받치고 있을 테니까. 근데 A한테 뭐가 있어? A한테 빗면 방향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빗면 방향 중력이 몇이라는 거야? 빗면 방향 중력이 40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지금 A, B, C를 하나의 개로서 보면, 하나의 역학계로서 보면은 R자 힘이 0인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구나라는 걸 줬다는 거고요. 지금 나는 가에서 B와 C를 연결한 C를 빵 끊어버린대. 저 C를 끊는구나. 저 C를 끊은 후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인 거 봤을 때 B가 2초 동안 4m/s 빨라지죠. 그쵸? 그럼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구나라는 걸 주고 있다는 거지. 근데 봐봐. 얘가 끊어지잖아. 그럼 A, B 개가 받는 R자임은 뭐밖에 없어요? A, B 개의 합력은 40N밖에 없거든. 그거 이용해서 질량 구하라는 거겠죠? 봅시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저 40N이라는 거는 그때 A 플러스 B 개의 질량 6 플러스 M에다가 가속도 몇 곱한? 2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20이어야 되니까 A의 질량은 14N이래. 잘못 쓸 뻔했잖아. 14kg구나 라는 게 나오죠. A는 14kg구나. 그럼 1초일 때. 이때 A한테 작용하는 R자 힘 어떻게 구해요? R자 힘이라는 거는 MA로 구하시면 되죠. MA. 그죠? A의 질량 몇이라고? A의 질량 14kg. 가속도 이때 2니까 저때 A의 R자 힘은 14 곱하기 2는 28N.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저 빗면 방향 중력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개로서 보자라는 거를 조금 익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어서 8번 봅시다. 8번. 제가 6평 때는 여러분들 그 아이패드 해설로 찍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계산하는 양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판성하기로 옮겨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맥 써봤을지 모르겠지만 맥의 그 화면을 조금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 맥이라고 애플 노트북이 있어요. 애플 노트북 트시면은 약간 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그 안에 문제를 이렇게 집어 넣어봤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8번. 그러면 열 효율이 0.3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PV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열 효율을 주는 순간, 열 효율을 제시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 열 효율을 어떻게 구했어? 열 효율은 내가 흡수한 양분에 실질적으로 한 R자 1로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이게 지금 10분의 3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을 주면은 요런 공식을 한번 활용하면 좋겠어. 어떤 공식? 흡방1이라는 공식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흡방1이 뭡니까? 라고는 흡수한 거 대 방출한 거 대 R자 1의 비율을 미리 써놓고 시작하자는 거야. 어떻게? 흡수한 게 만약 10이라면 R자 1, 내가 지금 일한 양이 3이라는 거는 열 효율을 제시하면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 R자 1이라는 거는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거를 빼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방출한 양이 7만큼이겠구나라는 거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BC가 등온이고 DA가 단열인 거 알려줬고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이 요게 12줄이래. 그치? 그럼 우리가 흡수한 거랑 방출한 것도 몇 줄만큼이겠구나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10대 7대 3의 비율을 따라가야 되니까 방출한 거는 28줄, 흡수한 거는 40줄이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8줄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결국 뭐 해야 돼? 결국 표를 좀 그리자는 거지. 선생님은 지금 이거 가르친 지 몇 년 됐을 텐데 아직도 표를 쓰고 계시나요? 네, 아직도 표를 써요. 나도 문제 풀 때 표를 쓴다고. 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요? 자, 표를 써. 보이니? 이렇게 표를 써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표를 꼭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표를 써야지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얘가 오답률 3이었잖아. 그치? A, B, B, C, C, D, D가 있으니까 이렇게 과정 써주시고요. 뭐 화살표는 귀찮으니까 생략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B랑 C,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피가 일정한 과정, 즉 등적 과정이니까 뭐가 0이에요? W가 0이겠죠? A, B랑 C, D는 W가 0일 거고요. B, C는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U가 0일 거고 DA는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Q가 0이겠죠. 그쵸? 근데 DA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마이너스 18줄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너가 0이 나와야 되니까 너는 플러스 18이겠구나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이 12줄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다 더하면 1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에 들어갈 게 플러스 3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너에 들어가는 것도 플러스 30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다들 잘한 것 같은데 이 4칸을 마지막에 못 채운 것 같아. 그치? 근데 봐봐. AB 과정은 등적이긴 한데 압력이 증가하죠. 그러면 AB 과정에서는 PV는 T랑 비례한 데에서 부피는 가만히 있는데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죠. 그럼 열량을 흡수할 거란 말입니다. 그쵸? CD 과정은 그거랑 반대니까 방출이겠죠. 근데 우리 방출 총 얼마 해야 된다고? 28 해야 된다고. 근데 방출하는 친구가 누구밖에 없어? 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28이구나. 흡수 총 40 해야 된다니까? 흡수하는 애 너랑 너밖에 없어. 그럼 너가 10이겠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쌤,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다 더하면 0 나와야 되잖아. 10 더하기 18 빼기 28. 0 나오네. 이 표가 맞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기억. 기체의 온도는 A에서 D로 가면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28이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쵸? 내부 에너지가 내려가니까 온도는 A에서가 더 높겠죠.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열은 30줄 맞습니다. 디귿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할 열량은 28줄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항상 열 효율 제시하면은 흡방 1의 비율을 먼저 구하자. 그 다음에 그 비율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값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표를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9번 봅시다. 9번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의 베스트 문항 탑3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개념을 잘 짚어서 낸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근데 왜 오답률이 낮을까?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 AB의 높이가 3H인 최고점. 최고점이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최고점이라는 거는 두 마리 다 속력이 0인 상황임을 알려준 거거든. 맞죠?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AB의 운동량의 비율을 알려줬는데 잘 들어봐. 자, 어차피 여기서는 요거 쓰는 거야.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뭐 MAV제곱, MBV제곱만큼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지금 다 뭘로 변하는 거야? 그게 지금 다 뭐 3MAGH, 3BAGH로 바뀌는 거 맞지? 그치? 근데 그게 뭐 3으로 바뀌든 2로 바뀌든 1로 바뀌든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MA, MB, MB는 소거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 3도 어차피 상수고 G도 상수예요. 그럼 우리가 상수를 다 제외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비율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V제곱이 H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A, B가 올라간 높이의 B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출발할 때 속도의 제곱비도 동일해야만 해요. 근데 속도의 제곱이 동일하다는 건 당연히 속도값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케이? 요 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었어야 돼. V제곱은 H랑 비례한다. 잘 봐봐. 속도가 동일한데 운동량이 1대 4래. 그러니까 질량이 1대 4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기억. 수평면의 속력은 두 마리 같습니다. 니은 질량은 B가 A에 4배 받습니다. 되게 수평면으로부터 목소리가 되네.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잖아. 2H인 지점이 있으면 두 마리의 중력 포텐셜은 어떨까? 중력 포텐셜도 1대 4 비율일 거란 말이야. 왜? 질량이 1대 4인데 높이가 같으니까 MGH 해보시면 어차피 포텐셜도 1대 4잖아.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1대 4의 비율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디귿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H든 H든 1.5H든 2분의 3H든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4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두 마리의 운동 자체는 완벽히 동일하니까 당연히 2H든 H든 1.5H든 두 마리의 속력은 같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지. 선생님, 어차피 두 마리 다 가속도가 G로 같지 않습니까? 그럼 두 마리는 똑같은 속력으로 출발해서 똑같은 가속도를 갖는 운동을 하니까 어느 지점에 있던 간에 속력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하니까 속력이 동일하면 질량비가 운동 에너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비는 1대 4입니다. 라고 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서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10번 봅시다. 10번. 확실히 6편보다는 해설 강의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죠? 그래도 1시간은 안 걸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번 특수상대성이라 되고요. 여러분 요게 오답률이 2위예요. 무려 오답률이 2위고 정답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죠.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1, 2, 검출기 PQ는 정지해 있고요. B가 타는 주선이 이렇게 0.9C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누구의 관성계에서 나오면 네모를 치자. 우리 이렇게. 누구의 관성계시가 엄청 중요해. 누구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뭔가 같다 라고 하면은 남이 봤을 땐 아닐 수 있잖아. 그지? A의 관성계에서 1에서 P까지의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2에서 Q까지의 거리는 L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지? 근데 봐봐. 관찰자 A에 대해 1, 2, PQ는 정지해 있단 말이야. 즉 관찰자 A와 1, 2, PQ는 동일 관성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A가 잰 길이가 L이래. 그럼 요 L이라는 거는 무슨 길이겠다? 고유 길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맞죠? 그럼 B가 보면 어떻게 돼? B는 요 지금 Y축 성분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있으니까 이 길이가 수축될 겁니다. 그쵸? B의 운동 방향 길이는 항상 수축되니까. 그러니까 자 B의 관성계에서 물어봤잖아. B의 관성계에서 물어봤으니까 기억. 내가 봤을 때 남의 시간은 무조건 나보다 느리게 갑니다. A가 봤을 때 B는 무조건 A보다 느리게 가고요. B가 봤을 때 A는 A가 더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보다 남이 늦게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 A의 시간은 B에 대해서 당연히 느리게 가겠죠. 맞습니다. 니은 1에서 P까지의 거리는 수축됐을 거니까 L보다는 작겠죠. 그럼 디귿 봐봐. 디귿은 2에서 방출된 빛이 지금 여기서 방출된 빛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 B는 자기 입장에선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디로 가? 세상이 위로 가죠. 그쵸? 세상이 위로 가잖아. 그럼 검출기가 위로 갈 거라고. 그러면 이 검출기가 아무리 수축된다 한들 당연히 멀어지게 될 거니까 2에서 방출한 빛은 요만큼 가야지 Q에 도달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 즉 A가 잰 시간보다는 오래 걸리겠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쏜 빛의 편도 진행은 항상 고유 길이를 넘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가 이런 걸 헷갈릴 수 있어. 봐봐. 선생님, 검출기가 일단 길이가 수축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가 수축된 다음에 도망가긴 하는데 그게 원래 길이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항상 넘어갑니다. 항상 넘어가요. 항상. 그 항상 넘어가는 거 내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가지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 개념 강의 열어놨어요. 그거는 내가 우리 수강생 친구들 말고도 열어놨단 말이야. 공개로. 그러니까 거기서 빛의 편도 진행 파트를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죠? 항상 고유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Q가 도망가니까 당연히 2에서 쏜 빛이 더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11번부터 봐보도록 합시다. 네, 이어서 11번부터 봐봅시다. 11번, PN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네, 글이 길죠? 뿅. 이렇게 그림만 우리는 보고 한번 해설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직류전원 스위치 동일한 LED, AD, 동일한 저항을 구성해서 회로를 구성하고요. Y는 P형 또는 N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A와 C에서 빛의 방출 여부를 알려주고 있어요.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A에 연결했더니 A가 켜진대. 그럼 봐봐. A에 연결하면 플러스가 여기란 말이야. 위에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무조건 여기서 전기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PN이구나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CD를 통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는 무조건 지금 C에 흐른다고 합니다. 그쵸? 그럼 봐봐. B에 연결했더니 C에 흐른대. 그럼 C에 무조건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P로 전기가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통하는지 D를 통하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봐봐. 얘가 만약 C로 들어간 빛이 B를 통과한다고 치면 다시 플러스로 와요. 그럼 안 되잖아. 그지? 무조건 우린 플러스에서 나간 전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너가 PN이겠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A 연결했을 때는 지금 A의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려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마이너스로 들어오겠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기억 보시면은 A에 연결했을 때는 요렇게 가가지고 지금 C에 흐를 수 있냐 묻고 있는데 C에는 못 흐르는 상황이죠.
그쵸? 아, 그러니까 X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Y는 N형 맞습니다. 닌,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요. 아까 보시면 B에 연결했더니 C랑 D가 켜졌죠. D의 순방향 전환 맞습니다. 디귿, 기억은 X가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이어서 12번 봅시다. 12번. 등가속도 운동 문항이죠.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 B가 0초일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각각 등가속도, 봐봐. 야, 각각 등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각각, 저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A는 5초일 때 P를 지난대. 그럼 잘 봐봐. A는 5초 만에 100m를 가는 거야. 그럼 평균 속력이 몇이에요? 평균 속력이 20m/s니까 20 곱하기 5 해야지 100m/s죠? 아, 100m잖아. 그치? 근데 초기 속력이 0이래. 그럼 나중 속력이 몇이어야 돼? 40이어야지 평균 속력이 2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A는 5초 동안 40 빨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8이겠구나라는 사실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10초일 때 Q를 지난대. 아, 그럼 10초 동안 너는 100m 갔구나. 그럼 너는 평균 속력이 10이네. 그럼 여기 처음 속력이 0이니까 너도 나중 속력이 20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10초 동안 20 빨라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 가속도는 2겠구나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4배입니다. 닌, P에서 A의 속력은 40입니다. 디귿, 0초부터 5초까지는 B의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평균 속도 이용하시면 되죠. 2분의 초기 속력 0. 지금 보시면 가속도가 2니까 5초일 때의 속력은 10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걸린 시간 5초니까요. 5, 5, 25. 아, 25m 이동했겠다. 맞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12번에는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3번 봅시다. 13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동일한 물체 A, B를 동시에 가만히 놔둬. 동시라는 거는 뭘 주는 거냐면 시간 조건을 주는 거야. 시간 조건. 시간 조건이라고. 우리 전반적으로 역학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뉘죠. 시간 해석과 거리 해석. 근데 아, 너는 시간 해석적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봐봐. 그럼 A, B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각각 등가속도도 각각이야. 각각 등가속도 운동에서 출발적으로부터 2D, 3D 떨어진 점을 또 동시에 지나는구나. 아, 걸린 시간이 같아요 라고 주고 있다고.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초기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초기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은 예스는 2분의 1 AT 제곱을 쓸 수 있었어. 왜? 원래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초기 속력이 0이면 뭐가 0이 돼? V0T가 사라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2분의 1 AT 제곱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이동거리의 비율이 2D 대 3D니까 2대 3입니다. 근데 지금 걸린 시간이 몇 대 몇이래? 걸린 시간이 1대 1이니까 걸린 시간의 제곱도 1대 1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 가속도가 2대 3인 상황을 줬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A의 가속도는 2A고요. B의 가속도는 3A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저 P점과 Q점을 지나는 순간 A, B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그쵸?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정리? 일 에너지 정리죠. 우리 일 에너지 정리를 친구들이 많이 까먹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 에너지 정리는 알짜 힘이 한 일이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 구간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알짜 힘과 이동 거리를 비교하자라는 거야. 오케이? 알짜 힘 어떻게 구하는데? MA로 구하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은 두 마리가 동일한 물질이에요. 그치?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질량이 동일하다는 말을 어디에도 안 썼어요. 그리고 그냥 동일한 물체 A, B라고 했어. 근데 동일한 물체면 당연히 질량도 같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지라고 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아, 동일한 물체 A, B라는 거는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가속도가 몇 대 몇이니? 가속도가 2A, 3A니까 가속도가 2대 3이죠. 근데 이동거리가 몇 대 몇이야?
이동거리도 2대 3입니다.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랑 2대 3 곱하면은 4대 9네요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A가 운동에너지가 4면 B는 운동에너지가 9일 테니까 답은 1번으로 어렵지 않게 비율 관계 활용하셔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웬만해서 물리는 최대한 계산을 줄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율 관계로 처리하는 거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14번 봅시다. 14번. 여러분들 아마 14번에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전 P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 1, Q, 2, R을 차례로 지난다고 합니다. 수평면으로부터 PQ까지의 높이가 라지 h, 스몰 h인 걸 줬고요. 자,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마지막 줄 1,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각각 Q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했어요. 요 문장이 키포인트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속력은 R에서가 Q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R에서 2V라고 잡고 Q에서 V라고 잡을게요, 저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저는 보통 K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한 물체니까 질량 의미 없단 말이야. 질량 그냥 M이라고 잡아. M이라고 잡으면 되죠. 그럼 이때 Q의 지금 운동 에너지를 K라고 치환할 수 있고 이때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 제곱이니까 4K라고 치환할 수 있겠죠. 근데 마찰관 1,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Q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으니까 각각 K 손실당하고 여기서도 K 손실당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봐, 내 말. 자, P에서 원래 쭉 내려와서 Q점으로 오잖아? 그러면 요 차이만큼 P와 Q의 높이 차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악불상 마찰 구간 때문에 K가 손실됐네. 그치? 그럼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첫 번째 마찰 구간한테 K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이때의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겠지. 그러니까 잘 봐봐. 이 높이차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 높이차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비율이 몇 K라는 거야? 2K라는 거죠. 2K. 왜? 처음에 속력이 0이었으니까 2K만큼 원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애인데 근데 K 마찰 구간 때문에 손실당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때와 이때의 높이차는 H지, 그치? 그게 몇 K 비율이냐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K에서 4K 늘어난 거 봤을 때 운동 에너지 자체는 3K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3K 증가했는데 중간에 또 K 손실 당했네. 그럼 원래 같으면 너는 4K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만큼이? H만큼이. 그러니까 H라는 게 4K만큼의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 PQ의 높이차가 2K였으니까 2K라는 거는 2분의 1 H와 비례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라지 H는 2분의 1 H 플러스 H니까 2분의 3 H구나라고 어렵지 않게 치환으로 풀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우리 계산하지 말자고. 나도 뭐 MGH, MG 라지 H는 뭐 다 할 수 있는데 비율 관계로 푸는 게 여러분들 제일 현명합니다. 제일 빨라요. 아시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최대한 계산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오케이. 네, 이어서 15번 봅시다. 15번도 문제가 너무 조금해서 뿅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15번은 그냥 뉴턴 운동계. 지금 보시면은 요거 힘 분석하라는 거죠. 그쵸? 힘 분석하라는 거니까 힘 분석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가 실 용수철 B와 연결돼서 저울 위에 뭐에 있대? 정지해 있다. 자, 우리 정지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왜? 정지라는 키워드가 알려주는 게 뭐니까? 알짜임이 0이다라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이 알짜임이 0이라는 건 개로 봐도 개별로 봐도 알짜임이 0이라는 겁니다. B는 자석을 놨더니 알짜임이 0이래요. 그 다음에 A, B의 무게가 50N과 20N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너 50N만큼이고 너 20N만큼이라는 건데 그럼 잘 봐봐. B가 아래로 20N 힘을 받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B의 알짜임이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용수철, 즉 실이 위로 당기고 있는 힘이 20N이 되겠죠. 그럼 장력은 양쪽이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울에 찍힌 값이 30인 걸 봤을 때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도 30이겠죠.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A의 중력이 50이어도 딱 이렇게 성립하는구나라는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나는 길이가 나에서가 2배. 그치? 우리 탄성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 길이로 구할 수 있었죠. 변형 길이가 2배가 됐다는 거는 탄성력이 2배가 됐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원래 20으로 당기고 있었으니까 그게 2배가 돼서 40이네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40이네요 라는 거고 A의 무게는 50N이어야 되는데 50N이었는데 나 상황에서도 R자이면 0, 즉 정지 상황이어야 되니까 저울이 A를 10으로 떠받치겠네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저울이 A를 10으로 떠받치면 A가 저울을 10으로 누를 테니까 저울에 지키는 값은 10이겠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 맞습니다. 2번. 니은. 나에서 저울을 측정하는 힘의 크기는 10N 맞습니다. 디귿. 용수철이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B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겠죠. 아닙니다. 우리 작용 반작용은 주어 서술을 도치하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6번 봅시다. 16번. 네, 오랜만에 요 피스톤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피스톤도 살짝 많이 헷갈려 하시죠? 봅시다. 피스톤 문제는 여러분들이 접근 처음에 하실 때 처음에 문제를 접근할 때 연력학 1법칙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 1법칙 말고 PV는 T랑 비례하고 U랑 비례한다로 처음에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봐보자.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의 이상기체가 채워져 있고요. 나는 가해 기체가 Q의 열을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한 모습. Q의 열을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했구나. 근데 봐봐. 피스톤이 움직이려면요. 외부의 압력이 줄어들거나 내부의 압력이 커져야지 피스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PV는 T랑 비례한다 해서 얘가 피스톤이 움직인 거는 외부의 이상기체가 당연히 압력이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외부의 이상기체란다. 외부 대기압이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외부 대기압이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내부의 압력이 올라갔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근데 부피도 커졌네. 그러니까 온도도 올라갔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다상황 같은 경우에는 E를 받아서 부피를 감소했대. E를 받아서 부피가 감소했는데 열 출입이 없어요. 열 출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단열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됐어? 부피가 줄었잖아. 자, 기억해두세요. 단열 과정에서는 부피만 왕따야. 그게 뭔 소리냐면 부피가 줄었다는 거는 나머지는 오를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라는 거죠. 오케이? 부피만 부호가 왕따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과정에서? 단열 과정에서. 오케이? 그럼 봐봐. 근데 두 마리의 온도가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대. 온도 증가량이 같다는 거죠. 그쵸? 온도 증가량이 같은데 너는 압력이 오르고 넌 부피가 내려갔거든? 너는 압력이 오르고 부피도 올라갔거든? 그럼 둘 중에 압력이 더 큰 친구는 누구예요? 당연히 다가 더 크겠죠. 맞잖아. 다의 압력이 나의 압력보다 더 크겠구나라는 걸 왜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부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엄청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그만큼 올라간 거고 너는 압력도 올라가고 부피도 올라갔으니까 두 마리 곱한 게 온도와 비례할 테니까 그래서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그쵸? 기억. 기체의 압력은 다에서가 더 커야 됩니다. 니은. 이제 니은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연력학 제1법칙을 활용하시는 거죠. 다상황은 무슨 과정이니까?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델타 U의 양과 W의 양은 같겠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온도 증가량이 사실상 W만큼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봐보시면 나 상황에서는요. 나 상황에서의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나 상황에서는 어차피 내부 에너지가 다 상황이랑 똑같이 늘었을 테니까 W만큼 증가했을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1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피가 늘었으니까 증가했을 겁니다. 그쵸? 그만큼이 지금 열량 몇이야? 그만큼이 열량 Q잖아. 그쵸? 그러니까 Q가 W보다 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기억, 니은. 간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현심가량은 다와 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W가 맞습니다. 디귿. Q는 W 플러스 X니까 W보다 크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바로 이어서 17번 들어가 봅시다. 17번. 17번은 제가 조금 문제가 길어가지고 잘라왔는데요. 보시면은 A, B, C는 도체, 반도체, 전련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띠죠, 그쵸? 에너지띠니까 띠간격이 큰 게 당연히 전련체겠고요. 전도띠랑 원자카띠가 겹쳐있는 게 도체, 그 다음에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반도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봐봐. 반도체 연결했을 때도 전구 안 켜졌대. 그럼 전련체 연결하면은 연구한댄다, 야. 연결하면은 전구는 절대 켜지지 않겠죠. 그쵸? 기억은 오이다. 말도 안 됩니다. 니은, C는 반도체다. 맞습니다. 지금 전기 논성은 도체가 전련체보다 좋아야죠. 땡. 답은 니은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네, 잠깐 여러분들 힘들까봐 17번에서 쉬어가라고 아마 내신 것 같습니다. 18번 똑같이 운동량 보존 문제인데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이고 벽 PQ 사이 거리가 4m인 물체 A가 수평면에서 5m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B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A가 가지는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였다는 거야? A가 가지는 운동량의 총합이 플러스 5m만큼이구나 라고 준 거라고. 그거는 충돌 전후에 보존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충돌 후 상황을 보니까 A가 4m/s로 가죠. A가 가지는 운동량이 4m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B가 가지는 운동량이 몇이어야 돼? 플러스 m만큼 가져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줍니까? 마지막 줄에 B가 P와 충돌한 후 Q와 처음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래. 그치? 이 사이 거리 몇인데? 4m.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몇 초? 4초. 그러니까 저기서 준 거는 두 마리의 상대적인 속도가 1m/s네요 라고 줬다는 거잖아. B가 A보다 1m/s 빠르니까 그걸로 4초 갔을 때 B가 A보다 4m 더 갈 테니까 Q랑 충돌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가 4m/s니까 B는 5m/s구나 라고 주고 있다고. 맞죠? 근데 운동량이 몇 나와야 돼? 플러스 m. 그러니까 질량은 5분의 1m이구나 라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19번. 그림 큰 게 있었네? 까비. 그림 19번 가봅시다. 19번. 자, 여러분 19번, 20번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19번은 약간 함정이 있어요. 함정. 디귿선지가 좀 함정이거든? 한번 봐보자.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켰더니 양전화인 C의 플러스 X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하고요. 표는 C의 위치를 마디 D로 옮기면서 고정했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일단 X는 D에 놔뒀을 때 전기력이 0이 된대요. 그럼 지금 X는 D에 있는 상황에서는 거리비가 1대2로 내분하는 지점이죠. 그쵸? 그럼 우리 이런 거 배웠어. 전하량의 제곱근비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된다. 어떤 상황일 때? 두 마리의 양쪽의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는 무슨 상황? A와 B의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는 내분이고요. 두 마리의 종류가 다를 때는 뭐였어? 외분하는 지점에서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1대2로 내분하니까 전하량은 1대4라는 거야. 그치? 써놓자. Q, 4Q라고 써놓자. 근데 그럼 A, B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B 쪽으로 다가가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엄청 받아요. 만약 A, B가 플러스였잖아? 그러면 B 쪽으로 다가가니까 B가 C를 엄청 밀어냈겠지.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힘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걸 봐서는 A, B는 음전하겠구나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오케이. 기억. A는 양전하이다. 땡입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4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 갔을 때 2번은 답이 아니겠지라고 하고 4번으로 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귿선지는 왜 함정이냐면 봐봐. 기억은 C의 위치가 마이너스 D인 때거든? 그럼 여기 있을 때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에 양전항 고정되면은 A도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B도 오른쪽으로 당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사이에 낀가 있잖아? 그러면 B는 당기고요. A는 1로 당기니까 두 마리가 주는 전기력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생각하기로는 양쪽 방향이 다른 것보다는 두 마리가 주는 방향이 똑같은 게 더 힘이 세지 않을까? 그래서 기억이 F보다는 크겠구나라고
잘못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뭘 해보셨어야 돼요? 요 문제에서는 정량적인 계산을 하셨어야 됩니다. 계산. 근데 또 계산을 제일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C의 전화량 모르니까 그냥 뭐 스몰 q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애가 자기한테 주는 전기력을 스몰 f라고 잡으세요. 그게 제일 현명합니다. 어떻게? A가 C랑 지금 2칸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2칸 떨어져 있을 때 A가 C를 당기는 힘을 내가 스몰 f라고 해볼게. 즉 지금 스몰 f를 어떻게 잡은 거야? 2칸 떨어져 있으니까 4d제곱분의 지금 보시면은 QQ다 라고 잡은 거죠. 뭐 앞에 쿨롱 상수 붙어 있겠죠. 그쵸? 네, 요거를 지금 스몰 f로 치환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율 관계로 다 처리하시면 되죠. 보시면은 B가 C를 이 상황에서 당기는 힘은요 D제곱분의 4QQ가 됩니다. D제곱분의 4QQ가 되려면은 이거에다 몇 배 해줘야 돼? 16배 해줘야 되죠? 아 그러니까 B가 C를 당기는 힘은 이때의 16 스몰 F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C가 받는 압력은 16 스몰 F에서 스몰 F를 빼는 거니까 15 스몰 F만큼 힘을 받게 되고요. 이게 라지 F와 같다라는 상황을 주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D에 놨을 때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D에 냈더면요. A가 C를 D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당깁니다. 그럼 D제곱분의 QQ가 되죠. D제곱분의 QQ라는 거는 이 스몰 F에다가 몇 배 해줘야 돼? 4배 해줘야 되죠. 그쵸? 아 그러니까 A가 C를 4 스몰 F로 당긴단 말이야. 맞지? 그럼 B는 C를 얼마나 당기냐? 1D, 2D, 3D, 4D 떨어져 있죠. 그쵸? 4D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16D 제곱이 나오겠죠. 분모는.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전화량 곱해봐봐. 4QQ니까 4D 제곱분의 QQ랑 다름이 없죠. 스몰 F만큼을 나오게. 이게 스몰 F만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C를 이때는 스몰 F로 당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두 마리의 전기력의 합력은 5 스몰 F가 되고요. 5 스몰 F라는 건 3분의 1 라지 F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은 F보다는 작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해결하시는 게 현명했겠습니다. 여기 좀 어렵죠, 그쵸? 예.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기말고사에 이제 2단원부터 들어갈 텐데 요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사실 역학은 범위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역학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대부분 2단원부터 들어간단 말입니다. 2단원부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여러분들 완벽히 가져가시는 거 이렇게 정량적인 값까지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선지는 너무 쉬워. 근데 전하량의 크기도 정확히 몇 배인지 그 다음에 저 기억 동그라미가 정확히 몇 라지 F인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20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20번. 얘도 문제가 기네요. 뻥. 이렇게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요게 오답률 1위였고요. 지금 정답률이 제가 기억하기로 30%가 안 됐는데 맞죠? 정답률이 26%입니다. 26%. 오답률이 1이고요. 그래서 요 문제 정확히 한번 가져가시면서 요 문제도 좀 잘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개념들을 좀 점검할 수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란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문제 좀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해서 A를 영수철 P에 매달았더니 원래 길이에서 X0만큼 늘어나서 빗맨 위에 처음 P에서 B가 정지했다고 합니다. 정지했대잖아. 그치? 항상 정지는 뭐야? 정지는 알짜임이 0인 상황이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니? 동일한 물체 A, B래. 그러니까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의 중력을 만약 mg라고 하고요. 그럼 이때 지금 용수철 P가 A를 당기는 힘을 kx0만큼이다 라고 탄속력을 써줄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봅시다. C를 끊으면 B는 빗면 위에 점 P와 수평면 위에 점 R을 지나서 수평면 위에 놓인 Q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C를 끊으면 쭉 가서 이렇게 간다 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좀 쓸 수 있는 거는 B는 일단 뭐가 있을까? 이 방향으로 빗면 방향 중력 스몰 F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머나. 그죠? 빗면 방향 중력 스몰 F가 있을 테니까
지금 A와 B를 처음에 개로 보시는 순간 알짜임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그치? 어떻게? 자, KX0가 mg 플러스 스몰 f다 라는 걸로 알짜임이 0이다 라는 거를 A와 B를 개로 써봄으로써 첫 번째 식을 뽑아내는 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주는 조건들을 좀 봐야지. PQ 사이 거리는 4D고 Q와 R 사이의 높이 차는 D라고 합니다.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 곱하기 높이니까 mgd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mgd만큼이 몇이래니? Q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의 2분의 1배래. 그럼 봐봐. Q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잡잖아? 그거의 2분의 1배가 얘래요. 오케이? 다시 정리해봐. 자,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mgd는 Q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분의 1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봐보자. 자, 중력, 빗면 방향 중력 F로 4D만큼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K가 생겼네라는 공식도 처음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빗면 방향 중력이 R자입일 테니까 그 스몰 F로 4D만큼 움직였더니 K라는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요 라는 공식도 있다는 거야. 이건 이레노 정리에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mgd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쵸?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높이가 증가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K만큼 증가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만큼 뭐가 감소했겠니?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K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 2분의 1K가 여기에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양이 되겠지. 압축시킨 양이 얼마인데? 압축시킨 양은 2분의 1 KD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게 지금 뭐랑 똑같다? 2분의 1 K랑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또 K라는 건 사실상 KD 제곱과도 같은 수치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물어보는 거 보자. 어차피 지금 P와 Q의 용수철 상승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K로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X0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지금 우리 mg 관계도 어차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f 관계도 지금 구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랑 얘를 처음에 연립을 할 겁니다. 뭔 소리냐면 mgd라는 건 2분의 1k죠. 그쵸? 2분의 1k라는 거는 2분의 1 kd 제곱과도 같은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거 비교해보시면 d랑 d 제곱 날라가죠. 그러니까 mg가 뭐랑 똑같다는 건 mg가 2분의 1 kd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 kd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f 곱하기 4d가 kd 제곱과도 같으니까 똑같이 d랑 d제곱 소거해주시면은 4f가 kd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f라는 거는 4분의 1 kd와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kx0라는 거는 4분의 3kd와도 같은 거죠. 4분의 3kd. 그럼 kk 소거해주시면은 x0가 4분의 3d구나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분의 3d로 가시면 되는 건데 이런 관계식들을 잘 뽑아내시면서 근데 내가 추천하는 방향은 문제를 다 읽고 관계식을 하나하나 뽑아내기보다 문제를 읽으면서 너네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그림에다가 그려두시고 항상 문항 조건을 그림에다가 그려두시고 오른쪽이나 좀 빈 공간에다가 관계식이 나오면 적어 놓으시면서 얘네들을 연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 때는 항상 동일하게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 때는 최대한 치환을 함으로써 치환을 하든지 뭐 다른 너네 뭐 K로 안 해도 돼. 뭐 2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치환을 함으로써 뭘 하자? 계산을 줄이자. 계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계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변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2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마쳐보고요. 저랑은 또 이제 다른 강의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나 수고하셨습니다.